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리플 XRP를 볼 때 제일 먼저 가격부터 봅니다. 지금 얼마인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당장 반등이 나오는지, 물론 가격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돈은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돈은 이 자산이 앞으로 어디에 쓰일지, 얼마나 안전해질지, 제휴권 안으로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을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리플 XRP를 다시 보게 만드는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리플이 왜 다시 장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붙으면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무엇이 위험한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냥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리플이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코인을 단순히 하루 이틀 움직이는 코인으로만 보면 아쉬운지,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앞보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리플을 아직도 그냥 오르내리는 코인 정도로만 보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그림으로 봐야 할 이유가 조금씩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거나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는 믿음이 커지거나 이 자산이 더 가치 있어질 거라는 근거가 생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깔립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쪽에서 바로 그런 바닥 공사가 진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건 최근 나왔던 XRPL 관련 보안 강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꽤 중요합니다. 최근 버그 이슈를 겪은 뒤 리플 쪽에서는 XRP 원장, 그러니까 XRPL의 보안과 코드 검증을 더 강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AI를 활용해서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가 더 빠르고 꼼꼼하게 잡아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개인이 쓰는 작은 앱이면 버그가 조금 나도 불편한 수준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 원 단위 자금이 오가는 네트워크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성과 신뢰입니다. 큰 자금은 빠른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한 번 실수하면 피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강화, 검증 강화, 내부 통제 강화 같은 뉴스는 겉으로는 심심해 보여도 기관이나 큰 자금 입장에서는 꽤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기술 뉴스와 가격하고 연결됐냐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돈은 결국 불안한 곳보다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이 신뢰를 계속 쌓아간다면 이건 단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장기 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리플 XRP가 더 크게 평가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목표가 바로 5달러 같은 숫자입니다. 저는 오늘 무작정 된다, 안 된다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조건이 붙어야 그런 그림이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TF, 자금 유입 확대입니다. 이건 최근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T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그 자산이 제도권 자금의 관심을 실제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커질수록 리플은 단순 개인 투자자 장난감이 아니라 큰 돈이 담을 수 있는 자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이나 대형 금융권의 실제 활용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ODL 같은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리플이 실제 송금과 결제에서 진짜로 더 많이 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안 쓰이면 가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사용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전체 환경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너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건 리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아직은 비트코인의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바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가능성이 있긴 한 거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것만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위험 요소를 빼버립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대로 리플이 흔들릴 수 있는 조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봐야 오히려 영상 신뢰도도 높아지고 판단도 더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위험은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중요한 가격대를 강하게 깨버리면 리플 혼자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한꺼번에 위험의 피로 돌아서면 좋은 코인, 나쁜 코인 가릴 것 없이 같이 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TF, 자금이 다시 빠지는 경우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듯 빠지는 돈도 중요합니다. 지금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제로권 자금 흐름인데 그 흐름이 꺾이면 당연히 기대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보유자들의 물량 정리입니다. 쉽게 말해 고래 매도입니다. 이건 어느 코인에나 있는 리스크지만 특히 시장이 애매한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아주 좋은 이야기만으로 볼 것도 아니고 반대로 끝났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좋은 조건과 위험 조건이 동시에 있는 가운데 점점 장기 가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당장 현실적으로 리플은 어떤 그림으로 보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폭등 아니면 끝.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큰 자산일수록 대개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체급이 커질수록 움직임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리플도 이제 그냥 가벼운 테마 코인처럼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관심도도 높고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단번에 날아간다기보다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하루아침에 하늘로 쏘는 그림보다 일정 범위 안에서 흔들리면서 점점 힘을 쌓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히려 나쁜 게 아닙니다. 큰 움직임 앞에서는 이런 정리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을 둘러싼 우호적인 환경들입니다. 첫 번째는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 보여도 뜻은 단순합니다. 부동산, 채권, 각종 자산 같은 현실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더 빠르고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이게 커지면 결제와 이동, 정산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리플이 계속 이야기해온 방향과 잘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명확성입니다. 시장은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특히 큰 자금은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규제와 제도권 논의가 조금씩 정리될수록 오히려 이런 자산은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확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돈의 총량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잘 돌아야 결제 인프라도 빛을 봅니다. 돈만 깔려있고 차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반대로 돈이 많이 움직이면 그 돈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기관 가치사슬 확장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큰 기업, 큰 자금, 큰 서비스들이 이 생태계 안으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핵심 인프라의 가치도 같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즉, 리플을 그냥 코인 하나로 볼 게 아니라 큰 금융 흐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리플을 너무 좁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거 패턴입니다. 예전에 많이 빠졌다가 특정 시기에 반등했던 흐름, 과거 프랙탈, 계절성 같은 얘기들이죠. 이런 자료는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너무 과하게 믿지는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은 시장 규모도 다르고 자산 체급도 다르고 참여하는 돈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가볍게 튀던 자산도 이제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몇 배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장된 환상은 빼고 봐도 여전히 리플을 좋게 볼 재료가 꽤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를 장기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핵심은 크게 5가지입니다. 보안과 검증 체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 ETF를 통한 제도권 자금 흐름, 실제 금융권 활용 가능성,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확대 같은 산업 방향성, 그리고 규제 명확성 쪽 기대감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급락, 자금 유출, 고래매도 같은 위험 요소는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즉, 지금 리플은 무작정 낙관할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자산도 아닙니다.
짧게 흔들리는 가격보다 더 깊은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 왜 이 코인이 다시 얘기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좋게 봐도 되나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막연하게 보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좋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대감만 남은 코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가가 다시 붙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쌓이는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보안 강화, 실사용 가능성, 제휴권, 자금, 산업 전체 방향성을 같이 놓고 보면 리플은 단순한 단타 자산으로 보기엔 아쉬운 코인입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것도 많고 시장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신뢰, 활용성, 제도권 연결이라는 네 가지가 같이 붙기 시작하면 시장은 언젠가 다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리플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 내일 가격이 아니라 이 자산이 어디까지 금융 인프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리플은 아직 끝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강하게 볼 이유가 생기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흐름만 놓고 보면 리플은 단순 반등 후보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도 다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이 쌓이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리플의 상승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